여러분, 75세 여성분이 매일 아침 10초씩 이 간단한 습관 하나 바꾸었더니 20년 넘게 괴롭혔던 여름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실화 들어보셨나요? 작년 여름 응급실에 실려간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무려 40%가 그냥 좀 어지러워서라고 말했다가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인생정보마당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여름철 35도 이상 폭염 시 뇌졸중 발생률은 평상시보다 무려 2.5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 대부분이 병원 가기 전에 이것만 알았어도 라고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혈관은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평소보다 머리가 조금 무겁다고요? 목이 좀 뻐근하다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금 매일 아침 10초씩 이곳을 누르지 않으면 여러분의 뇌혈관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폭염 속 단순한 어지럼증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매일 10초씩만 투자해 뇌혈관을 지키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여름 평소보다 더 쉽게 피곤하시거나 머리가 무겁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평소보다 혈압이 더 높게 나오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합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여름철 응급실을 찾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가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건 뇌졸중이에요. 특히 우리 50대 이상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체온을 조절해 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도와줘야 하는 거죠. 작년 이맘때 일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옥님, 72세인데요. 평소에 혈압약도 잘 드시고 건강관리도 나름 잘 하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더니 말이 잘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가족분들이 빨리 병원에 모셔가서 큰 일은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여름철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경미한 뇌졸중 증상이라고 진단하셨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째, 더위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둘째, 땀을 많이 흘리면서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져요. 셋째, 에어컨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오가면서 체온 조절에 무리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게 결국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뇌로 가는 혈류량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상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평소보다 더 자주 어지러우시거나, 목 뒷부분이 뻐근하시거나, 손발이 자주 저리시거나,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시거나, 잠깐 서 있어도 숨이 차시거나,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해결책을 알아볼까요? 사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바로 지압이죠. 현대의학에서도 지압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혈압도 조절된다는 거예요. 지압점 1. 백회혈 정수리.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바로 머리 정수리, 백회혈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머리 정수리를 만져보세요. 양쪽 귀 윗부분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선과 코 끝에서 목 뒤로 이어지는 선이 만나는 점이에요. 여기를 왜 눌러야 할까요? 이곳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백회혈 자극법.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양손의 중지를 겹쳐서 백회혈에 올려놓으세요. 2.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번 돌려주세요. 3. 그 다음 수직으로 살짝 눌렀다 놓기를 10번 반복해 주세요. 4. 총 소요 시간은 약 1분 정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적당한 압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압점 2. 풍지혈 목 뒤. 두 번째는 목 뒤쪽 풍지혈이라는 곳입니다. 목 뒤에서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
양쪽 목 근육 바깥쪽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만져보시면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이곳은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에 퇴직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평소에 목 어깨가 자주 아프고 여름만 되면 두통에 시달리셨는데 이 풍지혈 마사지를 꾸준히 하셨더니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풍지혈 자극법 1.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풍지혈을 찾아서 누르세요. 2. 머리를 살짝 뒤로 젖힌 상태에서 위쪽으로 밀어 올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3. 15초간 지속적으로 눌러주시고 5초 쉬고 이걸 3번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목 뒤가 확실히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지압점 3. 합곡혈 손등. 세 번째는 손등에 있는 합곡혈입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엄지 뼈 쪽으로 좀 더 가까운 곳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합곡혈입니다. 이곳은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특히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즉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합곡혈의 특별함. 합곡혈의 특별한 점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TV 보시면서도 잠깐의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합곡혈 자극법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반대편 합곡혈을 찾으세요. 2. 약간 아플 정도의 세기로 눌러주세요. 3.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4. 한쪽당 30초씩 양쪽 모두 해주세요. 지압점 4. 족삼리열 다리. 네 번째는 다리에 있는 족삼리열입니다. 무릎 아래 바깥쪽으로 손가락 4개 정도 내려간 곳 정강이뼈 바깥쪽에 있어요. 이곳은 하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전신의 기운을 푹 돋아주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저리신 분들이나 하체에 힘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돼요. 족삼리열 찾는 법 1. 의자에 앉으셔서 한쪽 다리를 약간 구부리세요. 2. 무릎뼈 바로 아래 바깥쪽 움푹 들어간 곳에서 손가락 4개 아래로 내려가세요. 3. 정강이뼈 바깥쪽 가장자리 부분이에요. 4. 손가락으로 눌러보시면 특별히 민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족삼리열 자극법 1. 엄지손가락으로 족삼리열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2. 위아래로 문지르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3. 1분간 지속하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세요. 지압점 5. 용천혈 발바닥.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발바닥의 용천혈입니다.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발바닥 앞쪽에 가장 움푹 들어가는 곳이에요. 보통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우리 몸에 열을 내려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꼭 필요한 지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천혈의 효과. 용천혈을 자극하면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혈압 안정화, 체온 조절 개선, 수면의 질 향상, 다리 부종 완화, 전신 혈액순환 개선. 용천혈 자극법 1.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편 무릎 위에 올리세요. 2. 엄지손가락으로 용천혈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3. 처음에는 살살, 점점 세게 눌러주세요. 4.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며 1분간 지속하세요. 5. 양발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지압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냉찜질과 지압을 함께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냉찜질이 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까요? 얼핏 생각해보면 차가운 게 혈관을 수축시켜서 안 좋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적절한 냉자극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만들어서 마치 펌프질하는 것처럼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요. 이를 혈관 체조라고도 부릅니다. 냉찜질 지압의 올바른 방법. 1단계 준비물. 차가운 물수건 또는 아이스팩 너무 차갑지 않게. 타월, 따뜻한 물 1컵. 2단계 목 뒤 냉찜질 풍지열 자극. 1. 차가운 물수건을 목 뒤에 2분간 올려놓으세요. 2. 물수건을 제거하고 즉시 풍지열을 1분간 마사지해 주세요. 3. 이때 혈액이 확 돌아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4.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드시고 30초간 휴식하세요.
3단계 손목 냉찜질 합곡혈 자극. 1. 손목 안쪽에 차가운 물수건을 1분간 올려놓으세요. 2. 바로 합곡혈을 30초씩 양손 번갈아 가며 자극해 주세요. 3. 손끝까지 시원한 느낌이 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만 이 방법을 하실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1.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하세요. 2. 냉찜질은 한 번에 3분을 넘지 마세요. 3. 너무 차가운 걸 직접 피부에 대지 마시고 반드시 타월을 사용하세요. 4. 몸이 너무 차가운 상태일 때는 피하세요. 5. 식사 직후에는 하지 마세요. 그럼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하루를 시작하기 전 혈액순환을 깨워주는 시간. 백회혈과 풍지혈 중심으로. 저녁 잠자리 들기 2시간 전.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긴장을 푸는 시간. 용천혈과 족삼리혈 중심으로. 여러분, 중요한 건 개인차예요. 어떤 분은 아침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분은 저녁에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해보시면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시간과 방법을 찾아보세요. 사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한 번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갑자기 어지러우실 때, 만약 지금 당장 어지럼증이 느껴지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즉시 합곡혈을 찾아서 강하게 누르세요. 아까 알려드린 그 자리, 엄지와 검지 사이 말이에요. 양손을 번갈아 가며 10초씩 꽉 눌러주세요. 좀 아프다 싶을 정도로 세게 누르시는 게 맞습니다. 둘째, 찬물 수건이 있으시면 목 뒤에 30초간 올려놓으세요. 없으시면 찬물에 손수건이라도 적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셋째, 안전한 곳에 앉으셔서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 정수리 백회혈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두통이 심하실 때, 두통이 평소보다 심하게 느껴지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풍지혈부터 시작하세요. 목 뒤 양쪽 움푹 들어간 곳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천천히 머리 전체로 마사지 범위를 넓혀가세요. 그리고 관자놀이까지 함께 작은 원을 그리며 자극해 주세요. 관자놀이는 특히 두통에 효과가 좋거든요. 이때 냉찜질과 온찜질을 번갈아 가며 해보세요. 찬 수건 2분, 따뜻한 수건 2분, 이렇게 반복하시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두통이 완화됩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실 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갑자기 혈압이 오른다고 느끼실 때는 용천혈을 평소보다 2배 길게 자극해 주세요. 발바닥 앞쪽 움푹 들어간 그 자리를 2분 이상 꾹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체에 몰린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걸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차가운 물에 손목을 담그시면서 동시에 합곡혈을 자극해 보세요. 손목의 차가운 자극과 합곡혈의 지압이 혈압을 빠르게 안정시켜 줄 거예요. 위험신호 구별법.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반드시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경우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지압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바로 119를 부르시거나 응급실로 가세요. 첫째, 갑작스럽게 극심한 두통이 올 때입니다. 평생 이런 두통은 처음이야 라고 느끼실 정도로 심한 두통 말이에요. 둘째,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급격히 빠질 때입니다. 젓가락을 못 들거나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하는 증상이요. 셋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혀가 꼬인다거나 간단한 말도 못하겠다 싶으시면 바로 병원이에요. 넷째,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일 때입니다. 이런 건 절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어지러운 정도, 목과 어깨가 뻐근한 정도, 가벼운 두통이나 머리가 무거운 느낌, 손발이 약간 저리거나 부은 정도. 이런 증상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분들과 함께 해보세요. 부부가 함께 또는 자녀분들과 함께 서로 마사지해 주는 시간을 가지시면 더욱 좋아요.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죠. 특히 손자녀들이 있으시면 간단한 지압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름철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5가지 지압점. 1. 백회혈 머리 정수리. 2. 풍지혈 목뒤. 3. 합곡혈 손등. 4. 족삼리혈 다리. 5. 용천혈 발바닥. 그리고 냉찜질과 지압을 조합한 하루 2번 루틴까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자연요법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기존에 드시던 혈압약이나 다른 약물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기존 치료와 함께 보완적으로 하시는 건강관리법이에요. 그리고 만약 심각한 증상이 있으시거나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지시면 지압이나 냉찜질보다는 즉시 병원에 가시는 게 우선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로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효과가 있으시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좋은 거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